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두 차례나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서 버티기를 시전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겨냥해 교도소에 놀러 갔냐? 라고 비판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의 후한무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입니다. 교도소 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놀러 갔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만하고 후한무치합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교정당국의 아니라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반 수용자도 검찰의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겁니까? 이것도 명백한 특혜입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숙의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어 조사하십시오. 특검의 인치주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명령을 받든 특검 하여 내란 특검팀은 오늘 3차 구인에 나서면서 서울구치소에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데려와라 라고 인치지휘했습니다. 특검팀은 소속 수사관을 윤석열이 구속된 서울구치소에 파견을 해서 그를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의 신변을 관리하는 주체가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자,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 조이대의 사법부를 믿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 하여 지금 가장 신속하게 필요한 것은 내란특별법을 통해 조속하게 내란 재판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고 있는 전환기를 비롯해 모스탄이 오후 4시 20분에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과 10분간 접견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가만히 두고 볼 특검 아니죠. 내란 특검팀은 곧바로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접견 금지를 못하도록 신청을 하면서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끼리의 접견은 무산됐습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행태들, 조사는 못 받겠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만나겠다는 후한무치함. 이에 박홍근 의원은 오늘 만난다는 모스턴과 윤석열, 망상에 빠진 것도 뻔뻔한 것도 똑같다. 둘이 서로 끌리기까지 하는 모양인데 서울구치소 간 김에 그냥 2인실에 함께 살게 해줄 순 없을까? 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감정으로는 끄댕이라도 잡고 질질 끌어내고 싶을 텐데 법치를 무시하는 저런 자에게만 꼭 법이라는 울타리를 언제까지 적용을 해줘야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특검이 비화폰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등 8곳을 압수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묻은 자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민주주의를 넘볼 수 없도록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줄리냐 줄리가 아니냐를 놓고 지난 13일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이 김건희의 과거를 직접 목격한 작은 외할머니가 법정에 서면서 양재택 검사의 거짓 증언이 무너지고 김건희가 파티에서 줄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는 녹음까지 공개가 되면서 김건희는 줄리가
맞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라는 뉴탐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김건희의 30년 거짓말은 끝났다라고 전하고 있었는데 30년 거짓말 했으면 이제 30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강덕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특검은 윤상현과 김건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윤상현 이름 석자는 몰라도 그 혈통은 기억을 해야 한다. 작은 할아버지 윤종환은 일제강점기 유일했던 조선인 경찰부장,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그 일가의 피는 지금도 흐른다. 전두환의 딸과 과거 인연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을 올린 특별한 사람, 박근혜를 누나라 부르며 친박의 얼굴이던 윤 의원은 어느 순간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돌아왔다. 작년 12월 윤석열 탄핵소추 전날 김상욱 의원이 혈혈단신으로 1인 시위 중일 때 윤상현은 말했다.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지.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거야. 그렇게 말하던 이가 느닷없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명태균이 윤석열의 육성이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검찰에 제출할 바로 그 무렵의 말이다. 한동훈, 윤석열에 이어 윤상현도 역시 핸드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다. 추운 겨울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에서 밤샘 시위를 할 때 그가 탄핵을 육탄 방어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한 진짜 이유가 이제서야 명확해졌다. 본인의 개입과 비리가 드러날까 모르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이다. 권력에 빌붙은 DNA,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제에 빌부터 동족을 탄압했던 그 DNA가 지금은 내란 세력에 빌부터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제 특검이 할 일은 명확하다. 윤상현과 김건희를 즉시 기소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만큼 구속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로 체포영장 날아오면 민주당에서 아주 정성껏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니 특검은 좌고우면 할 필요 없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 64.2%, 부정 31.6%로 나타났는데 역시나 TK, PK에서도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44.9, 국힘당 1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8, 진보당 1.9% 순이었는데 국힘당이 18% 미만까지 떨어진 덕이 있었던가요? 이 정도면 망했다고 봐야겠죠. 정당 해산 이전에 알아서 자진 해산하는 것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이성윤 의원님 질의 중에 이 내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중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밖에서는 정치적 공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엄정하게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제 내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법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내란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 확정적인 표현, 그리고 또 동료 의원이나 동료 정당에 그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심각한 모독이고 이거는 정말 우리 법사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사이에 서로 공감할 수 없는 표현은 좀 자제하도록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것은 의원님 개별적으로 판단의 사항입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제지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드는 거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쓰거나 이게 적절치 못하다고 제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존경하는 송덕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송석준 의원께서는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마치 내란 사건이 확정된 뒤에 해산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법원에서 내란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해산됐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날 해산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2015년 1월 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예.